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저작거리의 보고도 아주 믿기지 않을 기인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선기인열전에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뿅! 제 인지어 씨가 하겠습니다. 선조 수정실록 11년 7월 기록에 따르면 이 기인은 머리에 가마솥을, 신발에는 나막신을,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갈지자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또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식사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머리에 쓴 가마솥을 내려서 밥을 지어 먹고 무더운 여름에도 좀채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선체로 3일 정도 숙면을 취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계룡산에서 내려온 보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리포터 양반과 기인의 인터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런 행색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의 손가락질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데요. 사연이 몹시도 궁금합니다. 어허, 리포트 양반. 그 성격 꽤나 급하시구만. 마포에 있는 우리 집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리다. 따라오시게나. 이 기인의 정체는 토정비결의 저자로 추정되는 토정 이지암입니다. 이지암은 1517년에 태어나서 157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전국의 물산이 모여드는 해운 물류의 중심지 마포에 주거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절대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천민들의 거주 지역인 마포에 땅굴을 파고 그 위에 흙으로 된 정자를 짓고 사는 것부터가 상식 밖의 행동인데요. 흙 위에 된 정자 이름이 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가 돼서 토정 이지암이 된 거고요. 오늘날 마포대교 입구에서 상수동 초입길에 토종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주변 지명의 유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관리들의 봉급을 지급하던 곳에서 유래된 광흥창과 소금 창고가 있던 곳은 염리동이라고 합니다. 되게 익룡님 귀에 네, 익는다는 엄청 거죠. 있네요. 예. 염리동이니까 제가 전에 살던 동네가 염리동. 아, 염리동. 네, 알았죠. 네. 네, 저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집값 많이 올랐어요? 네. 광창. 마포하니까 또. 네. 네. 광창이랑 토종로는 또 그때 익룡님이랑 저랑 그쵸, 또 네. 이때 있던 아. 곳이라서. 저도 회사가 그쪽에 있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다 인연이 또 있는 네. 지역이고요. 자, 이제 이지암이 이런 기인이 된 것에는 필경 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인생의 결정적인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고 그의 행동의 원인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암은 1517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포만큼이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이곳에는 지암제라는 고갯길의 명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려의 천재 목은 이색의 6대손으로 태어난 그는 안타깝게도 20살이 되기 전 부모님을 여의고 형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학위는 화담 서경덕 스쿨에서 받았고 설현 플러스 수직급 미모의 황진이를 고의 돌려보낸 화담의 제자답게 천문, 의학, 수학, 역학 등에서도 능통하였습니다. 처가가 억울하게 역모에 휘말려 멸문한 사건과 한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베프, 안명세의 억울한 죽음은 본격적인 긴 라이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복의 명세, 내 자네 뜻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요즘 시국이 워낙 어수선하여 자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네. 국가가 비밀을 보장하는 사관의 기록을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권력자들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네.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맞설 것이네. 승정원에 근무하던 안명세는 을사사화에 대한 기록 수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온갖 협박과 고문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건 당연하고요. 국가 기록물을 거짓으로 기록하라는 권력자들에게 맞선 대가는 안타깝게도 사형이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조선이라는 배는 이제 곧 침몰하겠구나. 컨트롤 타워를 잃은 조선호에 탄 백성들만 가엾게 되었구나. 원통하도다. 처가와 친구도
지킬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벼슬을 하면 무엇하리. 제정신으로 살아가기조차 힘든 세상이구나. 팔도를 위랑하며 살아가련다. 예, 토정 이지암 선생의 베스트 프렌드 안명세님이 이렇게 자기의 신의지를 굽히지 않고 네. 국가 기록을 손댈 수 없다. 아무리 그렇죠. 권력자라도 네. 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셨는데요. 어, 이런 분들이 우리 현실 정치에 검찰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분은 대통령이랑 재판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네. 뉴스에 나왔지만 어,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퇴임식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재판 가지고 거래를 해놓고서 자기 퇴임식 때 사법부의 독립은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예, 이건 진짜 아, 마치 건대 입구의 술집 디노 노가리 사장님이 전 국민의 금주화를 해야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이런 분과 다르게 토정 이지암의 베스트 프렌드 안명세는 그 맞서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고 이 충격으로 토정 이지암은 이제 전국을 떠돌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막 그 시리에 빠져갖고 돌아다니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국토순례를 하면서 김만덕 님이랑도 비슷한데 전국의 상권을 막 파악하고 어. 이렇게 얻은 고급 정보로 뭐 했다? 주식 투자했다? 선물?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지암의 맹활약을 모티브로 박지원이 소설 허생전을 썼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몽인의 어휘야담에 나오는 이지암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지암 토정 이지암이 어느 날 박씨를 가지고 한 무인도에 들어갔습니다. 토양, 바람 모든 것이 최상의 조건이구나. 1등급 바가지를 만들어 팔면 수익률이 짭짤하겠는데? 그렇죠. 박을 키우기에 최적의 창소를 찾아서 토지 임대료도 없죠. 그렇죠. 건물세도 네. 없는 무인도에서 수만 개의 박을 키운 후 바가지를 만들어 판 돈으로 1,000석에 이르는 곡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어. 공짜로.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뒤도 안 보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대단한 거예요. 집에 생활비는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주고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이 화담스쿨 졸업생답게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의 사례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건지 좋은 건지 난 불행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견을 오. 했다고 합니다. 음. 이지암이 자신의 최애 제자 조홍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해성이 떨어진 것을 보았네. 앞으로 15년 후에 우리 조선에 피바람이 불 것이니 모두가 대비를 해야 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아산에서 생을 마칠 것이고 자네는 금산에서. 네, 전 개인적으로 그 익룡님이 지난 회 김만덕님의 같은 여자니까 감정이 됐고 전 개인적으로 찌라시 항구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 토정 이지암님이거든요. 그래요? 뒤에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음.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한테 야 너 뭐 섣달 그음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되게 그러니까요. 저기 생활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건 좀 오지랖이 선생님이 좀 오지랖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게 다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어. 임경님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지암은 훗날 아산 현감으로 부임하여 1년 후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예언 16년 후 임진왜란 발발. 어. 소름이네요. 아, 네. 조는 임진왜란 중 의병장으로 일어나 금산 전투에서 사망.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신기하네요. 15년에 뭐 네. 피바람 날린다고 16년에 임진왜란이 네. 일어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 처가에 머물던 이지암이 어느 날 밤 식솔들에게 최소한의 집만 챙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장님, 아니면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생활사비 챙겨야 되는데. 부인 미안하지만 모든 시그널이 부인 집안의 멸문지화를 가리키고 있어. 안타깝지만 일단 우리는 서쪽으로 피해야 할 것 같소.
네, 여기서 또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얼마 후에 이지암의 처가는 영모죄로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네. 아, 그래서 목소리를 건졌어요. 진짜 이거 이지암이랑 대단한 참 네. 역학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네. 이지암이 전국을 유랑하는 와중에 펼친 활약상과 명성은 최고위층에게도 알려졌고 이게 이 당시 진짜로 있었다면 이렇게 특채로 경기도 포천 현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제 그 당시 각종 SNS를 통해 제보받은 이지암의 미담을 쏟아낼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훈훈해질 각오 단디하십시오. 미담 1. 아니 첫날부터 군기 잡으려고 그러시나 참나. 전국의 명성을 떨치던 처사라 임금께서 특별 채용하셨다는데 소미랑은 영 다르구만. 그러게나 말이야. 항상 백성만을 생각한다는 양반이 구초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리라고 하니 역시 SNS는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아 이제 인성까지 뽀샵을 하고 되니 아이고 참. 아, 나으리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올렸는데 또 물리치셨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지금 타의적으로 1일 1식 하는 백성이 태반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으리 그게 아니었고요. 새로 부임하신 현감님께서 오늘 마련하신 두 번의 상은 주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곡과 나물국 외에는 절대 올리지 말라는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오, 네. 대단 멋있죠. 아, 이렇게 막 주민들한테. 당연히 현감이 오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음식이 흔했겠어요. 막 차려오니까 이걸 다 물려버린 거야. 근데 이 저기 토정 이장생도 대단하지만 검소한 생활, 백성 그렇죠. 생활하는 생각, 마음도 대단하지만 그 익룡님의 애드립 어떤 애드립 방금 예. 네. 여유가 생기셨어요 이제. 네. 예. 이어서 미담 2. 여봐라, 저 고을 한가운데 어울리지도 않게 있는 연못을 당장 메우도록 하거라. 아니 지금 미치신 거 아닙니까? 저 연못에서 잡은 물고기를 임금님께 진상을 하는데 그 연못을 메우다니요. 너는 눈과 귀를 백성을 위해 열고 있지 않구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시간에 진상할 고기를 잡느라 효율성이 제로에 가깝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더라. 자네는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모든 책임은 내가 독박으로 뒤집어 쓸 테이니 자네는 내가 시킨 대로 하게나. 아니 그래도 어명인데 뭐 저야 뭐 까라면 까야겠지만 옛 성인들 말씀에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 백성이 굶어 죽어 나가는 판인데 뭔 놈의 밀물고기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예, 이게 임금님 진상을 위해 사실 민폐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렇겠죠. 예, 어촌에서 뭐 꽃감 갖고 와라. 예를 그렇죠, 들어 맞아요. 안 그게 심하다고 나는데 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으니까 네. 이 토정 이장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왕이고 뭐고 없어. 오직 네. 백성만 생각하는 거야. 어. 백성이 불편한데 말씀하신 게 요거는 제가 쓴 대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장 있었다는 말씀하셨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백성만 생각하는 바보였던 거죠. 음. 예, 계속해서 미담 3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마을 구규지에 문막을 짓고 그 이름을 거린청이라고 명하노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서 건인들을 모아 그곳에 기거하도록 하라. 아 노아 아 진짜 환장하겠구만. 아 나리의 큰 뜻은 알겠사오나 거린이 한두 명이 아니옵니다. 그자들에게 한두 끼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온데 그렇게 무작정 모아놓으라 하시면 행정적으로 또 문서적으로도 참으로 난감하옵니다. 나라가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해 그들이 거린이 되었으니 나라가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술과 장사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아프니까 백성이다 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위로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마치 노숙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슈라는 잡지 같은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이거 멋있죠? 멋있네요. 네. 요즘 같아도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네. 이런 정치는 잘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근데 네.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네. 대단하십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몸으로 익힌 물물의 유통 과정과 핫 아이템의 정보를 거린들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 재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물론이고 약간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린들은 불러가지고 집신 묶는 아. 방법을 심지어 직접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옳거니 너는 셈은 느린데
손재주가 아주 탁월하구나. 그렇지. 약간 왼쪽으로 꼬아 보거라. 그래, 그것이 요즘 트렌드니라. 그렇지. 어이쿠 잘한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집신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손님 응대법과 흥정법에 대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알려줄 것이다. 나리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양반 중에서 나리처럼 지한테 이리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은 없었구만요. 심지어 천민들도 지가 모자란다고 무시하는디 나리 은혜 절대 잊지 않겠시오. 자, 쉬지 않고 미담 뽀 이어집니다. 나리 제발 이 상소문만은 조정에 올리지 마십시오. 나리가 오직 백성들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제 모두가 다 너무나 매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나리의 생각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양반들은 사회에서 바로 매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쩌자고 자꾸 이런 상소를 올리시려고 하십니까? 아주 나리 때문에 제가 미치겠습니다. 너 때문에 너무 너 때문에 시간 내가 나는데요? 미치겠다. 팔도 사투리가 막 쑥 나옵니다 진짜. 네. 사투리 자판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연기천재. 이 당시 양반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풍조였어요. 예. 오 사장님 지금 영혼을 판 거야 그때.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지함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죠. 네. 전라도 만경현에 가면 어종이 풍부한 섬이 있고 황해도 풍천부에는 소금을 구울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을 소인에게 임시로 빌려주신다면 제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2, 3년 안에 몇천 섬의 곡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익률 1000%가 가능합니다. 성리학도 중요하지만 일단 백성들이 배불리 잘 먹어야 잘 살지 않겠습니까? 놀고 있는 땅과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백성들을 굶기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이지함의 상소는 조정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당연히 채택이 되지 못했죠. 이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나불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처산에 하는 이런 것들은 접해서 안 돼. 양반 세대분은 가만히 있어도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백성들 위한다고 혼자 저리 까불긴 까불어? 다 인생 엇보지 뭐. 누가 흙수저로 태어나라고 했나? 진짜 야비한 연기는 진짜 최고야, 그지? 그러게요. 최고입니다. 시청자들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야비한 건 진짜 귓방망이 때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너무 좀 잘 표현을 해주셨고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그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미담 뭐 포까지 연이어 나왔지만 토정 이지함께서 사실 할 수 있었던 일이 정책으로 반영된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평생을 백성만 생각하는 바보로 살면서 노력은 자신의 혼신의 힘은 다한 거야. 그리고 불행하게도 자신의 예언대로 두 번째 부임진 인용님이 팩트 체크해 주셨죠. 아산에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날짜가 왠지 5월 23일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탐관 우리들이 병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칼치움 맞아 죽었다고 해도 백성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놈도 또 어떤 다른 스타일만 다르게 또 똑같은 그렇죠. 탄간으로 가는 그러겠죠. 거 마찬가지일 네. 거다 하고 울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 아시겠지만 예상하셨겠지만 토정 이지함 이 현관으로 근무하시다 돌아가시니까 온 고을이 비통함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늘이 주신 우리 나리 같은 양반은 이리 빨리 데려가시고 백성 등골 빼먹는 사대부는 처수를 누리니 참말로 불공평하구만요. 세상에 어째 이리 기날 같아요. 역시 칭찬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백성의 애환이 느껴지고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그런 악랄한 인간들은 오래 살고 이지함 같은 분은 이렇게 또 일찍 돌아가시니까 슬프고 진짜 족같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역사를 보면 기득권의 온갖 박해와 탄압에도 약자인 백성의 편에 서는 이지함 같은 슈퍼 히어로가 끈질기게 잡초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드문드문이지만 시대가 어렵고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새로운 국민만 생각하는 바보 히어로의 출연을 기대합니다.
이 역사 상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반부에 토종 비결의 저자로 추정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당연히 이지함을 토종 알고 비결이 있잖아요. 예, 네. 저자가 이지함이라고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됐답니다. 아, 그 확인 안 된 네, 사실입니까? 확인이 안 그게요? 돼가지고. 어. 충격적이죠. 오, 저는 알고 당연히 그러니까요. 맞는데. 토종 비결이 민간에 알려진 게 네. 베스트셀러가 된 게 네. 이지함 사후 200년이 지난 아. 19세기부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의 생전이나 사망 직전에는 토종 비결이라는 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대요. 이게 다만 생각해 보면 이지함이 아까 화담스쿨 나왔잖아요. 황진이를 물리칠 정도 네. 서교도 그렇죠. 선생님이 제자 직속제자니까 역학에 워낙 능했으니까 그리고 항상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게 크게도 성과는 못 낼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은 그렇게 하니까 이 자체로 토종이라는 이름 자체로 이게 브랜드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후손들이 이름을 빌려서 책을 낸 게 아닐까 이런 아.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지함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송시열이라고 생각해요. 송시열은 그 조선왕조실록에 이순신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사대부들의 성리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 사람 알았겠어요? 이 사람은 오직 뭐 이기론 이런 것만 따지면 그러겠죠. 성리학만 사는데 네. 토종 그리고 온갖 그 4대에 걸쳐서 송시열은 왕을 모시고 했는데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토종 이지함이랑 대척점이 완전 서 있으니까 백성들은 모르고 송시열인데 선생님 이름이 이분이 왜 예를 들어 시열 비결 뭐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보겠어? 근데 토종 비결하면 나한테 집신 꼬는 거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이 그렇죠. 만든 책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사후 200년이 지나도 백성들에게 먹혔던 이름이 후손들이 생각했겠지. 야 이건 토종 비결밖에 없다 책이. 사실 토종 비결 내용이 중간에 좀 바뀌었대요. 그 초창기에는 기가 막히게 맞았었대요. 다. 아, 그래요? 나쁜 것도 맞추고 하는데 오. 점점점 좋은 내용으로만. 아. 그래서 지금 내용이 70% 이상이 바뀐 좋은 거군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거린에게 집신 꼬는 법을 가르쳐주던 다정한 토종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올해 운수 대통일세. 허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힘이 부족한 사람은 자네가 같이 끌어주게나. 어허, 이런 자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네. 허나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분명 자네를 도와줄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올 것이니 너무 염려 말게나. 에이, 나리는 순 엉터리시구만요. 나리 말씀대로라면 조선팔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인디. 그래도 나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에 위로는 되는구만요. 지금 가슴이 그러게요. 따뜻해지는 다이알로그였습니다. 영어 좋아하시는 또 예. 이 토종 비결의 원작자는 이지함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제2의 이지함의 출현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합쳐진 공동 저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라시 한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토종 이지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예.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예. 네, 비슷하네요. 그죠? 네, 네. 비슷하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좀 놀라운 뉴스를 들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가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네. 5월 23일. 예. 올해 5월 23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맞아. 얼마 그 전에 영화가 봤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 9년이 그러네요. 지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받고 네.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작년 5월 23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일치가 아이러니인가요? 네. 누가 이렇게 조작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치가 일단은? 신기하다. 참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또 그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또 좋아하기도 하고 예. 임용님도 떠오르고 해서 좀 약간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또 5월 23일이 그래서 네. 유독 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그 뭐 이지함 선생님처럼 이제 그 전에도 했던 그 저희 네. 그 중에서도 뭐 박무수처럼 박무수. 네, 맞아. 비슷한 비슷해, 건데 네. 항상 이렇게 그 보면은 옳은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자꾸
딴짓만 걸고 맞아요. 예. 도와주도 않고 오히려 해방을 놓고 하는데 지금 현실 정치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연 그 정치인 중에 과연 이지함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참 예. 그렇게 한번 그게 생각이 한번 들었는데 극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명도 있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귀영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자, 저도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지 네. 분량 없다고. 네. 그리고 그리고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고품격 역사라고 네. 찌라시 한국사의 코너 속의 코너! 코너. 먹태 오 선생님의 길 따라 음식 따라 문을 열겠습니다. 살짝 잘했다. 아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음식은요. 네. 뭐 누구나 다 남녀노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순댓국입니다. 아 너무 좋아. 예, 순댓국을 약간 네. 순댓국을 프렌치 스타일로 즐기기라는 제가 가명으로 프렌치. 프렌치 스타일로. 뭐 대단 그냥 이름을 그냥 넣은 거고요. 네. 재밌게 그 조금 천천히. 아까 우리가 순댓국을 사실 먹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직장 다니면 점심 때 가면 그냥 밥 말아서 그냥 후루룩 그렇죠.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좀 천천히인데 어떻게 이제 제가 사실 혼자 밥을 자주 먹게 돼요. 아무래도 새벽에 끝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제가 이제 즐기게 된 건데 일단 그 우리 보통 순댓국이 나오면 맑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맑게 근데 보통 이제 나오면 뭐 우리 다대기 뭐 다대기 집어넣고. 취향껏 네, 네. 그냥 네. 다대기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밥 말아서 이렇게 드시는데 이게 나왔을 때 그 맑게 나왔을 때 새우젓하고 들깨로만 일단 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대기 넣지 않고 와사비. 예 와사비 안 넣고 그 상태로 이제 좀 이제 밥 말지 말고요. 그 상태에서 그 고기만 조금씩 해서 그 새우젓 올려서 예. 손가락 보이시죠? 예, 네. 새우젓 올려가지고 손가락 보이시죠? 네. 일단 그렇게 즐겨보세요. 네. 그냥 담백하게. 그러면서 여기서 보통 이제 순댓국 먹으면 마늘이나 슬라이스 마늘이나 뭐 양파, 그다음에 슬라이스 청양고추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이런 거 주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처음에는 그 우리 머릿고기나 순대 같은 것들을 빼서 앞접시에 해서 새우젓에만 즐기다가 하나씩 더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씩. 마늘을 내 취향껏 마늘을 살짝 그 쌈장에 찍어서 그 머릿고기에 같이 올려서 이게 좀 뭐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게 그냥 고기 먹는 것과 또 고기를 먹고 그냥 마늘을 따로 먹는 것과 같이 먹었을 때 이거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그걸 되게 좀 천천히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 그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대기를 넣지 않아요. 어떻게 먹냐면 나도 다대기 싫어해. 예. 좋아. 김치하고 이제 보통 깍두기를 주지 않습니까? 네, 주죠. 김치를 이제 하나씩 그 국물에 네. 씻는 거예요. 씻어요? 예, 씻어요. 그러니까 그 국물에 넣으면서 씻는다는 느낌이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양념이 묻혀져 있는 그 김치보다는 그 국물에 뜨거운 국물에 살짝 식히면서 김치가 살짝 익은 맛도 또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 김치를 국물에 담가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빨개져요. 그러겠죠. 빨개 그쵸. 예. 네. 그렇죠. 빨간 맛. 네, 빨간 맛. 그러니까 처음에는 맑은 국물로 즐기면서 그 맛을 즐기시고요. 천천히 김치로 이렇게 쓰시면서 빨갛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재밌다. 맑은 국물로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를 그렇게 즐기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즐겼다 싶으면 이제 밥을 말립니다. 아, 그 전까지는 이제 아직 밥 안 먹었어. 밥안 먹었어요. 오케이. 그냥 그 상태로 즐기는 거예요. 네. 즐기다가 어느 정도 반 이상을 먹었다. 이제 고기하고 이제 순대하고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다 먹지 말아야 돼요. 3분의 1 다 먹으면 안 정도는 됩니까?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 밥을 어느 정도 맙니다. 네. 근데 밥을 다 말지 말고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좀 넣을 수 왜냐면 밥을 한 방에 다 말면 국물 다 먹어. 예 국물을 다 먹기 때문에 그런 그렇구나. 또 식감이 좀 약간 네. 떨어져요. 적당히 내 취향껏의 밥을 말아서
그 상태에서 깍두기 국물을 아 이번에 깍두기 이제 깍두기 국물이 또 네. 이 국물의 어떤 그 작용하는 또 맛이 있어요. 어. 그래서 깍두기하고 깍두기 국물을 같이 좀 이제 취향껏 네. 조금 넣으면 그렇게 해서 맑게 시작해서 점차 빨갛게. 네. 근데 물론 취향껏 다대기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저는 다대기를 넣지 않고 네. 그런 그 김치 국물과 네. 이런 걸로 서서히 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밥을 말아서 그 우리 왜 또 후루룩 먹는 그 맛이 네.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렇게 즐기면 좀 천천히 네. 여유 있게 어. 저기 간단하게 뭐 반주도 한 잔 즐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순댓국 그렇게 먹는데 저는 좀 저 죄송한데 쌍씨 형님에서 형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급하게 네. 네, 찌라시 한국사 제25화 토정 비결의 원작자를 찾아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님 네. 문 닫으세요. 네, 오늘 네.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제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왕이면 좋은 걸로. 예. 다음 시간에도 18년차 직장인이 쓴 책 찌라시 한국사에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해요. 안녕! 안녕. 예.